자, 이제 NBA 오늘 4경기 전부 펼쳐지는데, 사실 내일 NBA 4경기가 전부 다 이게 시리즈가 조금 오리무중인 경기들이 많아요. 좀 어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오늘이. 그 인디애나 대 미러키 시리즈 해보면은 일단은 미러키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릴라드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내년까지 거의 못 뛸 거라고 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글쎄 사실 미러키에서는 릴라드가 근데 그렇게 막 큰 도움이 못 됐거든요. 복귀해서 2경기 뛰었지만은 사실 큰 도움은 못 됐다. 야투도 되게 별로였었고, 오히려 릴라드의 역할을 게트주가 해줬던 그 미러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은 3점을 뽑았던 3점 9개 넣었던 그런 경기들에서 뭐 그나마 이제 게트주가 쿤보를 지원 사격해주긴 했는데, 원래부터가 클래스 자체가 그 정도로 해줄 수가 없는 선수예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한번 발생을 한 거고, 바로 이제 직전 경기도 103 대 129로 미러키가 홈이었는데 인디애나한테 그야말로 혼쭐이 났습니다. 이날은 뭐 인디애나의 3점 같은 것들도 터지고 야투들도 폭발을 하고 이랬었는데, 미러키는 또 한 번 쿤보 말고는 별다른 경쟁력을 못 보여준 경기예요. 일찌감치 게임이 터져가지고 쿤보도 긴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고, 그냥 가비지 타임이 꽤나 길었었습니다. 그냥 뭐 릴라드의 추락, 그게 제일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 벌어졌고요. 저는 매번 얘네들의 시리즈를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그 홈이나 원정 편차가 크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미러키도 그렇고 인디애나도 그렇고 서로 간에 홈에서 이제 원정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모습이 있다. 미러키나 인디애나나 원정 승률은 이제 그냥 5할 정도 거기에 좀 가고 있는데, 홈 승률이 한 67% 이렇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인디애나도 홈발을 잘 받는 팀이에요. 여전히 쿤보는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경기에 그냥 게임이 워낙 일찍 터져버려가지고 쿤보가 뭐 30점을 못 넘겼는데, 경기가 그냥 충분히 원래처럼 뛰었으면 30점 넘겼을 것 같아요. 내일도 아마 쿤보는 적당한 활약을 해주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게투주 같은 애들이 옆에서 뭐 지원 사격을 해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다른 애들이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번 인디애나는 이제 네마드 같은 애들, 플레이오프 같은 거 오면 진짜 잘하는 애, 그리고 니스미스도 지금 수비도 원래 인디애나에서 제일 잘하는 애인데 공격에서도 역할 많이 해주고 있기도 하고, 시작함은 그냥 믿을만한 선수죠. 얘는 할리버튼이 생각보다 부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할리버튼이 여태까지 계속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슬슬 터질 때도 됐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가 이 경기를, 지금 뭐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지만은 지면 탈락하는 게임이지만은 미러키가 이 경기를 가져가려면은 조건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할리버튼이 계속해서 부진해야 되고, 인디애나 3점이 덕장에 터져야 되고, 본인들은 오히려 많이 터져야 되죠. 그리고 벤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면모상으로 미러키가 이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조건이 너무 많이 붙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캐포주 같은 애들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로페즈도 생각보다 뭐 길게는 못 쓰는데 나올 때는 뭐 블락 같은 거 뭐 잘 찍고 그러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로페즈는 인디애나한테는 미스매치 대상이다. 림을 지키는 거 아니면은 사실 수비적으로는 쓸모가 거의 없는, 요즘에 공격면에서도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러키가 이 경기를 잡기에는 진짜 쿤보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쿤보는 못 맞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지원 사격을 저번에 게트주처럼 또 한 번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저는 그 경기를 두고 되게 비정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인디애나가 원정승까지 해내기도 하고, 물론 지난번 경기는 인디애나가 3점이 막 폭발하고 그런 날이긴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인디애나가 이길 만한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미러키의 플레이오프 여정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쿤보가 이 경기는 진짜 엄청난 대폭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저는 인디 사이드에다가 오바, 얘네들 경기 자체는 쿤보가 코트 위에 있으면은 딱 이제 쿤보가 빠진 2쿼터 중후반쯤 그때 빼고는 그냥 미러키 경기는 내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저는 인디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욕 대 디트로이트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4번의 시리즈 가운데 바로 직전 경기 94 대 93으로 뉴욕이 이겼던 경기가 심판의 개입이 엄청났습니다. 사실 이게 뉴욕이 한 점 차로 이겼는데, 그 이제 막판에 디트로이트 아마 비질리였나요? 슈팅 쏜 게 사실은 조시아트의 3점 파울이 불렸어야 돼요. 근데 심판은 아무래도 이런 플레이오프 같이 정말 이 중요도가 높은 게임, 여러 시선이 모아지는 게임에서 심판의 판단으로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갖고 3점 파울이 진짜 명백하게 불렸어야 되는데 되게 복잡했었어요. 어쨌든 요지는 지난번에 마지막 포지션에서 디트로이트의 3점 슛, 그거는 하트의 파울이 불렸어야 됐다. 그랬으면은 디트로이트가 3샷을 가져가가지고 한 점 차였으니까 3샷을 가져가가지고 역전을 할 만도 게임이었었는데, 심판이 그거를 막아세운 경기였었다. 그리고 1차전에서도 홈콜이 엄청 났었죠. 그리고 얘네 시리즈는 전부 다 디트로이트가 꽤나
선전을 하다가도 추격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시리즈가 지금 심판의 개입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뉴욕 닉스의 홈이라서 사실 저는 이 경기에 약간은 디트로이트가 심판의 보상 판정을 받을 만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진짜 심판 때문에 놓친 경기가 지금 뭐 지전 경기는 명백하고 그전에도 좀 아쉬운 면모들이 있어갖고, 확실하게 이건 뉴욕 닉스가 저는 심판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 시리즈가 인사이드가 되게 격전지예요. 뉴욕 닉스는 애초에 3점을 많이 안 쏘는 팀이고, 반대로 이제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뭐 비질리라든지 커닝햄이나 팀 하더웨이 주니어 이런 애들 3점을 전부 다 쏘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 닉스가 사실 뭐 3점이 대폭발하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조금 뭐 비등비등하게 가고 인사이드가 격전지인 그런 매치업들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사이드도 많이 치고 받는다면은 디트로이트한테 심판 판정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뭐 뉴욕이 빅마켓이고 홈팀이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나 내일 경기는 이게 안 그래도 예측이 어려운 경기인데 심판의 개입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 글쎄요. 사실 근데 심판이 개입하기도 전에 뉴욕 닉스의 3점 같은 게 폭발을 해가지고 일찌감치 게임이 터진다면은 그러면은 뭐 뉴욕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 사견 많이 담아가지고 난 디트로이트가 5.5 프레를 할 만도 한 경기 같아. 얘네들이 보여준 것도 그렇고요. 사실 그 1, 2차전 뉴욕이 홈에서 열렸던 경기들도 이거 1차전 디트로이트가 사실은 이기고 있다가 4쿼터 때 그때 이제 런당해가지고 진 경기죠. 21대 0런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역전패 당했었고,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이겼어요. 사실 이것도 디트로이트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가 뉴욕 닉스가 이것도 쫓아갔는데, 근데 이제 막판에 한 1, 2분 정도 남기고 디트로이트에 이제 그 슈로더가 3점 넣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뉴욕의 홈에서 열린 두 경기조차 전부 디트로이트가 꽤나 잘 비빈 게임이었었다. 3, 4차전도 디트로이트 홈이었는데 뉴욕 닉스가 둘 다 가져가긴 했지만 되게 타이트하죠.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시리즈를 별로 예측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치열한 매치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예측하기 싫은데, 언더보다 진짜 요동칩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오바인 것 같으면서도 그때마다 언더 뜨고, 언더인 것 같으면서 그때마다 오바 뜨고, 참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거의 뭐 타이트한 게임은 저는 계속해서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내일은 디트로이트한테 좀 심판의 이런 좀 덕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지난번 경기는 진짜 아예 심판 때문에 순전히 디트로이트가 진 경기였었거든. 이번 시리즈 내내 심판의 개입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측하기엔 별로인 경기인데, 한번 디트로이트의 프렌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대 올랜도 경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시리즈는 전부 다 홈팀이 많이 좀 우세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랜도가 그래도 아무래도 보스턴과 올랜도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얘네들 맞대결상으로 10경기 연속으로 홈팀이 이기다가 11번째 경기에서 보스턴이 올랜도 원정을 잡아내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근데 뭐 직전 경기 때는 뭐 드루 할러데이도 없었고, 브라운도 사실 좀 오락가락 했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테이텀이 아주 좋은 활약을 했었죠. 포르징기스도 조금 회복을 했었고, 화이트가 꾸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보스턴이 조금 더 저는 좋은 팀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 와중에 보스턴이 오늘은 홈경기다 이러면은 그래도 올랜도보다는 보스턴의 우세를 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번에도 이게 올랜도가 지금 시리즈 내내 바그너 벤키로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 때 이 벤케로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내가 얘네들이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그 벤케로가 32개 중에 12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야투율이 많이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이랬어가지고 그럼에도 31득점을 했다. 워낙에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니까, 슛을 혼자 32개를 쐈으니까. 그래서 벤케로가 지난번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매번 바그너나 벤케로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꾸준하게 플레이오프에서 야투가 엄청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경기에 나왔었고, 개인적으로 내일 경기도 바그너 벤케로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보스턴 쪽을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보스턴도 지금 생각보다 테이텀이 부상도 달고 있기도 한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그냥 팀 자체가, 물론 올랜도도 굉장히 거친 팀이고 수비 좋고 그런 건 있는데, 얘네들도 올랜도도 사실은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크다고 했었죠. 그런 면에서 이게 뭐 핸슨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시리즈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뭐 11.5 핸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얘네들이 아마 1차전 때 그때는 보스턴이 해줬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죠. 근데 2차전 때는 9점 차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랜도의 프렌이었단 말이야.
이후에는 두 경기 모두 다 보스턴이 좀 올랜도 원정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택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의 뭐 핸승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뭐를 가도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네요. 언더보다도 오히려 보스턴의 핸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3점 대폭발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보스턴다운 게임, 지금 여전히 보스턴은 프리차드 같은 애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버 대 클리퍼스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경기예요. 나는 그래도 이건 있어. 클리퍼스가 덴버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시리즈 상으로 지금 2대2가 됐잖아요. 직전 경기 이제 클리퍼스 홈에서 덴버가 승리를 하면서, 전반전에는 조금 덴버가 많이 앞서 나가는데 후반전에는 클리퍼스가 많이 쫓아왔죠. 이런 양상이었었는데, 그전에는요, 클리퍼스가 홈에서는 한번 대승, 1, 2차전 덴버의 홈에서는 전부 다 타이트한 게임. 이것도 사실 덴버가 약간의 홈골도 있었습니다. 1차전 때는. 그래도 클리퍼스가 뭐 연장까지 갔지만은 조금 못 미쳤었고, 2차전은 클리퍼스가 되게 타이트하게 승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시리즈는 결국에 4번의 경기 모두 다 클리퍼스가 사실은 지고 들어가진 않았다. 저는 덴버가 이 4차전 전반전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앞서 나간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차전 때 사실 하든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뭐 파웰도 그렇고 카와이도 살아났고, 주바치는 늘 잘해주고, 벤치에서 이제 보그단 같은 애들, 그리고 뭐 수비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클리퍼스가 지난번 경기를 쫓아갔는데, 좀 팀의 이제 좀 구심점이 하든이 부진했던 경기였었잖아요, 4차전이. 그래갖고 나는 덴버 원정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클리퍼스가 꿀릴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덴버 요키치 위로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요키치도 지금 주바치를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할 때도 요키치가 이런 약간 좀 덩어리 센터, 특히 주바치한테는 좀 역사적으로 봐도, 통산 성적으로 봐도 야투율 같은 것들이 아주 좋게 찍히지는 않는다. 다소간의 주바치를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요키치가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주바치 상대로는 야투율 같은 게 조금 안 좋게 찍히더라, 그런 것들을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시리즈 내내 약간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대신에 뭐 다른 애들, 머레이라든지 마포주나 고든 이런 애들이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덴버도 한 번쯤은 요키치 말고 다른 애들이 터져줘가지고 힘을 내주고, 머레이 같은 데 원래 플레이오프의 사나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모가 좀 안 보이기도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경기 때는 이 클리퍼스가 하든도 그렇고 크리스던도, 사실 크리스던은 수비에 치중해야지 야투를 많이 쏘면 안 되는데, 크리스던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크리스던이 혼자서 9개 중에 하나 넣기도 하고, 하든도 뭐 어시스트 11개는 했으니까 그래도 뭐 체면치를 했는데, 하든도 별로 안 좋은 경기이기도 했었고요. 경기 자체도 그냥 이게 심지어 고든의 버저비터 덩크로 끝난 경기니까, 그만큼 경기 자체가 그냥 클리퍼스가, 저는 4번의 시리즈 모두 한 번도 덴버한테 경기력에서 밀린 적은 없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원래부터 클리퍼스도 덴버도 그렇고 둘 다 홈발에 많이 맞는 팀인데, 그거를 고려를 해도 클리퍼스가 덴버 원정에서 굉장히 잘 싸워왔다, 그게 많이 보여서 저는 내일도 또 한번 얘네들의 시리즈가 매번 그랬다시피 또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요. 얘네들 시리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지금 연장 갔던 거, 이 경기도 그때 223이었는데 언더였었습니다. 시리즈가 전부 다 언더 양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매번, 덴버는 빨리빨리 공격을 하는 팀이지만 클리퍼스는 오펜 리바 시도를 줄이고 덴버가 빨리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팀이니까 최대한 빨리 백코트를 해서 수비를 딱 이제 자리를 잡는, 세팅된 수비, 상대한테 하프코트 오펜스를 유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덴버의 강점이 이런 빠른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요. 저는 클리퍼스가, 저는 덴버보다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퍼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